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주말 동안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번 주부터 좀 약간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을 쉬면서, 그리고 뭐 돈의 속성 또 책도 읽고, 그 책에서 이제 써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모자랐던 점을, 내가 어디에서 모자랐는지를 좀 리플렉트 하면서 다시 보고 있는데, 일단 좀 부족했던 부분이 확실히 금융 언어였어요. 그래서 금융 언어랑, 그리고 금융에 대한 지식. 그래서 찾아봤던 게 뭐 이제 써 있어요. 네, 돈의 속성에서 2017년에 금융 용어를 500선을 찾아보라 써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2020년 경제 금융 용어 700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700선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1년에 이제 뭐 하루에 한두 개씩 읽으면서 뭐 1년에 다 읽겠다. 1년에 이제 그래도 한 번씩은 좀 공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씩 읽고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한 두세 단어씩 주말 빼고 이제 평일날 두세 단어씩 하면 1년 안에 읽을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게 원래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PDF로 돼 있고 바로 다운받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구글 크롬으로 사용하기니까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뭐 2020년 한국 금융언어, 경제 금융언어 700선 이렇게 치시면 BOK, Bank of Korea, 한국은행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을 테니까 바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계속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공부 목적으로 하는 거지 시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좀 개인이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뭐 큰 페이스에 대한 부담 없고, 이제 언어를 외워야 되는 부담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된다라는 그 문맥, 그리고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이해도,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천천히, 그래도 두세 단어 하루에 하면서 좀 집중해가지고 그때만 좀 궁금한 거를 찾아보고 꼬리가 꼬리를 좀 물어서 찾아봤으면 좀 편하게, 그리고 많은 지식이 1년 안에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채널을 공유드리고, 그리고 또 사이트 하나가 좋은 게 있어요. 하도 예전에 소개시켜드려서 좀 이제 다시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생각한 게, 이나라 지표라고 국정 모니터링 지표라고 있어요. 네, 지금 앞에 켜놨는데 index.go.kr 들어가면 여기 이제 국정 이나라 지표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뭐 GDP,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뭐 시장금리 추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재밌으니까, 네, 재밌어요. 보기에 재밌고, 뭐 심심한 뭐 인구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고용과 노동, 뭐 이런 캐터고리가 많거든요. 영역별로 다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전 리프레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좀 느린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최신 데이터 왜 안 나왔냐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전 데이터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BOK에 나온 그 700선을 보면서 그 질문이 꼬리를 물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한두 개 보고 언어들도 새로운 거 보면 이 언어가 실제로 이렇게 응용되고 있는지도 팔로우업을 하는 게 재밌고, 뭐 이런 걸 읽으면 또 뭐 국가부도 이런 영화도 보게 되니까, 물론 전에도 봤지만 다시 또 보면서 재미를 느끼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흐름이랑,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물론 그런 배드 시나리오는 바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슬슬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지표, 그리고 이제 큰 지표들을 위주로 제일 메인이 되는 지표들로 좀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찾아본 게 가계 신용 동향이랑, 그리고 시장 금리 추이, 그리고 국내 총생산 및 경제 성장률, 이런 거를 세 개를 좀 봐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가계 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 가계 대출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자라고 있어요. 네, 작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론 이제 그 금리가 내려 떨어졌다는 거가 이제 큰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물론 금리가 떨어진 거랑 이제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졌던 거랑 뭐 대출의 필요성 이런 거에서 많이 자랐는데, 그래도 금액이 조 원으로 돼 있으니까 2020년 1분기부터 이제 70조 원, 78조 원, 3분기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는 78조 원, 3분기에는 104조 원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이. 그래서 대출에 대한 좀 위험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전년 동기 증감률이 한 4%, 5%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분기마다 이제 거의 5%, 그리고 3분기에는 7%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경계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가계 신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액이 여기 또 한 80조, 뭐 109조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거를 거꾸로 말해가지고는 뭐라고 할까요? 계속 이렇게 신용이 필요하고 대출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가 아직까지는 회복하기에는 좀 멀었다. 그래서 뭐 QE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 금리는 뭐 오르는 거는 뭐 나중에 보고, 일단 그래도 이제 잠시 끊겼었네요. 네, 시장 금리는 좀 나중에 본다고 치고, 네, 계속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quantitative easing,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를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 이제 높지 않게 계속 조절을 하고, BOK는 아니지만 페드가 계속 이제 펌핑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이 시장이 망하지 않게 계속 이제 금액을 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일단 그런 생각에다가 이제 시장 금리 추이를 보면, 지금 2020년에 보면 회사채 평균 3년 평균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좀 떨어지고 있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국고채를 봐야 되는데, 국고채가 이제 5년이랑 10년이랑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2020년 12월까지 나오는데 거의 0.1 정도 올랐고, 평균 금리가 0.1%, 9월, 10월은 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0.1% 또 오르고, 그리고 12월에 0.02%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계속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기간이. 네. 특별히 7월에서 12월까지 0.32% 포인트가 올랐고, 네. 10년은, 그리고 5년채는 0.23, 네. 23% 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국고채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시장 금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금리가 결국에는 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대출이 좀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파이낸싱 하는 게 좀 더 힘들 수도 있다. 개인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그래서 뭔가 좀 부양책, 그리고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좀 위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랑 크게 틀리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그 생각을 약간 뒷받침해주는,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
GDP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지고 뭐 이거는 expected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계속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단어를 보면서 새로운 것도 보고 그리고 나라 지표도 한 번씩 뭐 자주는 안 가도 돼요. 뭐 그렇게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사이트도 아니고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한 번씩 되는 거보다 되는 사이트이다 보니까 아마 빠른 걸 원하면 BOK에 직접 가가지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비지트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한번 비지트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재밌는 뉴스들을 오늘 얘기해 드릴 텐데 이제 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New Privacy Feature를 iOS 14부터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앱에서 이제 트래킹하는 그러니까 그 IDFA라고 개인마다 고유 아이디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근데 그거가 뭘 하냐면 광고를 사용하는 그리고 광고 타겟팅을 하는 사람마다 광고 타겟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 가지고 IDFA가 필요해요. 그러면 IDFA가 뭐냐면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누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앱에서 사용하는 뭐 검색하는 거랑 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광고하는 사이트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아니면 광고를 하려는 사이트가 그 사람 맞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IDFA를.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름만 틀려요. 근데 똑같은 그 논리지 IDFA가 아니라 무슨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입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는 크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정보를 제공하는 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데 그 디폴트가 yes였어요. 그냥 이제 기본 세팅이 그냥 네 허용합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기본 세팅이 아니에요로 바뀐대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팝업이 떠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당신의 그리고 광고에 필요한 당신의 액티비티를 트래킹하려고 합니다. 뭐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아니요. 그러면 편하게 아니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팅이 된대요. 근데 그게 이제 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켜놓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맞춤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맞춤 광고를 안 하면 좀 무차별한 광고가 되는데 이게 광고 때리는 입장에서 광고주 그리고 광고사한테서 문제가 타겟팅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뭐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타겟팅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아니오로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더 기본 디폴트로 오면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허용을 안 하고 페이스북 자체에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광고주가 자기의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걸 볼 수 있대요.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그래서 지금 뭐 엔티트러스트 로스트이라고 엔티트러스트라는 지금 로스트 그거는 뭐죠? 소송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소송을 세게 하려고 애플이 이거 하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iOS를 사용하는 또 이제 iOS 기반의 사용자가 많은 이제 광고를 때리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당연히 받고 그리고 뭐 스냅챗이랑 이런 소셜 커머스는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이런 걸 홀드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 가지고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좋아했는데 물론 페이스북 자체는 가다가 활용하지만 페이스북이 좀 위험하다 이런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뭐 에픽게임스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에픽게임스 쪽에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애플이랑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앱을 제공하는 애들이랑은 이제 점점 뭔가 이권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기존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자체가 기존 이게 신 분야가 아니고 계속 이제 커지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정착이 됐고 어느 정도의 environment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regulation, 그 정책이랑 그 기준을 정하는데 원래 정부가 좀 느려요. 근데 이제부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시장 개입도 하겠지만 슬슬 어느 regulation을 점점 만드는 완전 그 인터넷이 프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레귤레이트 되는 그런 시장이 오면서 뭐 아마존도 뭐 텍스 내고 세금 내라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점점 이렇게 빅 플레이어들 그리고 기존에 좀 커왔던 기존에 그냥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던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쉽게 좀 잘하고 등치가 크고 세금을 계속 피해가고 돈은 계속 많이 버는 이런 공룡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레귤레이션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이랑 뭐 스냅챗, 스냅 그리고 네,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 많아가지고 더 가가지고 뭐 비틀리도 그런가? 하여튼 그런 쪽에 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거는 클럽하우스더라고요. 클럽하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요즘 다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치코인도 그렇고 도치코인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다음부터 거의 한 100% 이상 뛰었고 최근에 40%더 뛰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 정도 뛰었고 일론 머스크도 또 이제 여기 뭐지 클럽하우스라는 데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또 iOS 관련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근데 iOS 그러니까 애플에서만 돼요. 애플에서만 되는 회사인데 아이폰에서만 되는 거죠. 다운이. 그런데 또 인바이트 온리예요. 친구 초대를 밖에 못 오는데 한 최근 2주간 중국 사람들이 엄청 거기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챗방도 만들 수 있고 커뮤니티도 형성할 수 있고 물론 좀 거의 다 좀 비디오가 아니고 팟캐스트 같은 느낌으로 듣는 것만 가능한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그 중국에서 그 The Great Firewall, The Great Wall이라는 파이어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만리장성 같은 그 방화벽이 있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VPN 같은 거로 바이패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VPN 자기 주소지를 자기 위치를 뭐 다른 국가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좀 인터넷은 느리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 VP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VPN을 사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VPN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최근에 있는 뭐 중국의 정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리고 뭐 홍콩 사태 이런 거를 들어가서 엄청 얘기하고 좀 논쟁이 됐다고 하네요. 거기에다 이제 수많은 미국인들도 들어가고 뭐 US 스타들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서 뭐 DJ 같은 채널도 만들고 그리고 뭐 스타 연예인들 뭐 톡쇼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또 활용하는 앱이니까 최근에 이게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클럽하우스가 상장한 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뭐 비행사 뭐 하여튼 수많은 재미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뉴스를 너무 경제 쪽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점점 더 뉴스 채널을 늘리고 있어요. 이것도 돈의 속성 책을 읽고 저도 하고 있는 메소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P 같은 아예 그 예전에 보던 그 증권사 이외에 그리고 이제 채널들을 만든 거죠. 뉴스 채널을. 그래서 뭐 AP는 Associated Press라고 좀 중심을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AP랑 CNN, BBC, 뭐 포브스는 옛날 보고 있고 하여튼 이런 외국 여론들을 좀 집중되는 여론들을 점점 더 이제 늘려가지고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뉴스도 많더라고요. 뭐 미얀마에서 군부 정권이 들어섰다.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뉴스를 하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몰라가지고 뭐 안수 이름이 뭐였지? 그 안산수기 근데 이분도 되게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 군부가 좀 쿨을 일으켜가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뭐 하여튼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저가 볼 수 있는 좀 경제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눈을 열고 있어야 돼가지고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그리고 뭐 이란 생션을 계속 이어간다는 바이든의 얘기 같은 것도 또 무슨 의미가 될까? 물론 너무 그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네, 좀 넓게 보는 것도 한번 이렇게 쉬어갈 때 넓게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뉴스를 좀 더 많이 섭렵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게 모든 정보가 도움이 되게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보가 도움이 되게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그 중에서 재밌는 뉴스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화이트 페트롤리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리튬이더라고요. 리튬이 옛날에 화이트 페트롤리엄이라고 페트롤리엄은 그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기름은 아닌데 하여튼 페트롤리엄이 그 아람코 그리고 뭐 이렇게 기름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빅 오일 컴퍼니들이 오일이죠. 빅 오일 컴퍼니들이 사용하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페트롤리엄인 리튬을 빅 오일들이 그리고 오일 컴퍼니들 예를 들어서 엑슨 모바일이랑 그리고 뭐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얘네들이 사용해야 되지 않나 다시 이제 광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1970년대에 얘네들이 그 코퍼, 구리, 그리고 코퍼, 유레니움, 징크, 그리고 타이타니움 이런 거를 사이드로 또 이제 광산을 좀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리튬이 이비 세상으로 가가지고 거의 필수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도 상당히 많은 리튬을 뭐 솔트 마인을 했는데 리튬이 12월 달에 나왔죠. 리튬 뭐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 1350톤, 50만 톤, 뭐 예상보다 6배 더 많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가 있고, 뭐 전에도 뭐 내추럴 가스 쪽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그래도 잘 될 것 같다. 왜냐면 그 내추럴 가스 라인을 사용하면서 수소를 계속 서플라이하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일 비즈니스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왜냐면 요번에 좀 처참하게 무너진 2020년이고 많이 혼나고 있고 이제 투자도 잘 안 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물론 투자는 안 하겠지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얘네들이 지금은 뭐 윈드 터바인 그 바람 풍력 터바인이랑 그리고 그 태양광 그 태양광들이 모여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죠. 네, 테슬라도 하나 갖고 있고 그런 것도 투자하고 있고 카본 스토리지 카본을 뭐 스토어하는 땅바닥이죠. 좀 스토어하는 그런 것도 이제 뭐 투자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요즘에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물론 투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어떤 걸 투자할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것도 많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그래도 뉴스 좀 주요 어닝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달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잠시만요. 사라졌네. 기사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랬는데 기사가 최근 뉴스에 있는 기사들이 뭐 현대 기아가 최근에 애플이랑
애플이랑 인톡스 안 하고 있다네요.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최근에 기사가 떴네요. 그리고 이제 어닝스도 오늘 좀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네, 이런 거는 너무, 아직은 약간 너무 컴퍼니 스페시픽한 기사들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투자한 것들은 기존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메인 종목인 투식스랑 텔라닥 같은 거는 오래 두고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보기에도 필요가 없고 그냥 멀리 봐도 잘 가겠다라는 종목 얘네 두 개 위주로 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천천히 보면서 이제 어떻게 투자할까. 아직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기간인 2월 15일 후부터 이제 투자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설도 피리어드도 길고 미국도 2월 15일 날 쉬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까는 천천히 요번 주에 좀 넓게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기사들도 많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그리고 그거 얘기가 대비해서 약간 안 큰 종목들, 아니면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많이 되고 있는데 뭐 흐름이 약간 약한, 아니면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뭔가 둘러보고 있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천천히 둘러보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오늘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월요병 심하지 않게 천천히 하시면서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